이걸 너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주어진 시간이 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리됐어. 여러분은 섬기고 또 섬기고 있어. 걱정이네요.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에 찍어 들어왔어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2019 청년 하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저희의 토크쇼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분의 우리 직원분들 또 황창화 사장님과 과연 청렴이 무엇인지 또 소통을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최고로 사랑받는 우리 공기관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이 청렴과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1등을 받았는데 내부 청렴도에서는 좀 아쉽게 최근에 4등급이 나와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청렴의 지수가 조금 아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좀 아쉬운 성적이 나온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각자 한번 진단을 해주신다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요즘 4층 그 복도를 오가는 우리 젊은 20, 30대 후배들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렇게 찬란했던 20, 30대가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적당히 타협적이고 적당히 세속적이고 불의를 보면 애서 무덤덤하고, 그래서 청렴이라는 것도 적당히 이게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깊은 말씀이세요.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다 보니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소통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말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 말하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청렴도를 스스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게 아니었을까 그동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까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큰 문제의식 없이 지나갔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또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우리 영주 씨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난방공사가 6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두루 선후배간에 꾸려나가는 조직이라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칸막이도 좀 더 없애야겠다. 각 지사 간의 화합과 협의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갈 길을 한번 짚어봅니다. 어떠세요? 세대 간의 소통이 막히는 걸 느낍니까? 우리 얼굴로는 제일 어린 봉사씨는. 소통이 아무래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통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마다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베스트셀러 중에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있거든요. 90년생이 온다. 네, 이거 부장님, 처장님 그리고 본부장님들 필독 도서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 간 가치관도 굉장히 다른데 쓰는 용어도 되게 많이 다르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줄임말 중에 옥덜매라고 막 이런 거 썼잖아요. 막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다 이런 거 썼는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처음 들으세요? 네, 워낙 옛날 거라 옥덜매. 지금 다 아재인 척하기 싫으셔가지고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뭐 줄임말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부장님이나 처장님들이 모르시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약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들의 가장 요즘 좀 그 흔히들 말하는 인싸들의 가치관인 복세 편살 아십니까? 복세 편살? 인싸들의 가치관인 예. 복세 편살. 복세 편살. 예, 뭐 관세음보살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예.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요즘 그 모든 직장인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리고 뭐 단적으로 또 줄임말이 있다면 생선 아시나요? 생선? 생일 선물. 아직 아니시네요. 아니 우리 딸이 아빠 나 생파하러 가 그래서 무슨 생파를 먹냐 그랬더니 생일 파티를 친구들과 한다 그래서 저도 인싸 아싸.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긴장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체크하시는 이 약간 아쉬운 등급이 나온 이유. 제가 사실은 여기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한 이제 6개월, 7개월 됐는데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와서. 아니 뭐 바깥에서 물어보면 등급이 낮을 수는 있지만 지네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지네 얘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무 솔직하고 겸손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한 직원들 왜 청렴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예. 나는 그 자체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청렴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부터가 청렴하게 보이고 뭐 재산 신고 보셨으면 제가 밑에서 2등이에요. 그래서 와. 훌륭합니다. 제가. 청렴을 져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직원에게 이제 상사가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 지시가 필요하죠. 그것도 이제 소통의 일부니까. 그런데 뭐 불법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부당한 지시 영향 내지는 부하가 느끼기에 너무 뜬금없거나 갑질로 느낄 수도 있는 그죠.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단언컨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뭐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나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어디 무슨 그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을 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흑태가. 근데 사실 제가 일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피해도 될 일을 좀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직원들 앉혀놓고 자 우리 다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직원들이 되게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 중에 뭐 이렇게 우리가 사례 조사를 좀 보니까 밤에 뭐 카톡을 보낸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카톡. 저는 절대 카톡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랑 저는 같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그 늦게까지 진짜. 반전의 사나이야. 카톡이 필요 없대. 같이 있으니까. 어떤 지금 뭐, 리얼입니까? 예,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부장님 손 10초만 들고 계세요. 아니 직원들 누구예요? 우리 부장님과 같이 일하는. 아 진짜 벌써 내리셨네요. 야 이거까지는 내가 이런 업무 지시 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지시가 있었지? 누구를 지칭 안 하셔도 되니까. 네, 한번 명주 씨도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아니면 밑에 있는 신입한테 뭐 아니요, 솔직한 시간이니까 오늘. 저는 뭐 부당 업무 지시를 솔직히 오늘 주제라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사례를 좀 찾기가 저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 모 기업에서 임원이 이제 점심 시간 외에는 양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무 규칙을 강요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개인의 기준인데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부당 업무 지시의 사례로 들 수도 있겠구나 범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점심시간 아니더라도 중간에 잠깐 뭐 2, 3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을 상사가 부탁보다는 지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실 건지 이것도 종종 겪게 되는 일상의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아, 예, 그렇죠. 우리 서봉선 대리님이 저거 준비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때 또는 이렇게 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그리고 상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요즘 직장인들의 내음입니다. 자, 제가 애정남이 된 겁니다. 애매한 거 정해드립니다. 자, 애매한 맨 거 처음입니다. 자, 네? 네? 자, 서대리 이것 좀 해주게. 네? 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대리 이것 좀 해주게. 네? 네?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음음으로 끝나는 네는 자 과연 이런 신발 아, 이거 사실 욕이에요. 뭐라고요? 자, 네. 네? 이거 하는 순간 이미 속으로 당신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발. 뭐라고? 이걸 안 시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잘 알아야겠습니다. 부장님 아시겠죠?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부장님한테 누구누구 부장 이거 좀 이렇게 하게. 네? 이러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런 말씀 안 들어보신 걸로 네. 사고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예, 두 번째입니다. 네, 점점점. 네. 그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네예요. 네, 점점점. 자, 그래, 알았어. 내가 한다 해. 들어서 한다, 이제. 내 월급 벌려 들어서 한다. 약간 이거는 시키셔도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시키셔도 돼요. 어쨌든 해요. 어쨌든 하고, 야근도 하고, 뭐, 밤샘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네, 점점점. 자, 그 정도 반응이 나오고. 점점점 없어도 이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냉, 약간 좀 귀엽죠? 제가 해서 더 귀여운 거예요.
기업인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하시네. 아, 두 개네요. 일단 대답을 하는데 일은 네. 일단 내가 대답은 하는데 일은 이따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냉. 자, 이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데 이거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카톡에서도 냉 이러면 일단 대답은 하는데 일은 이따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넵. 모두가 앓고 있는 넵병. 넵병. 이 넵이죠. 카톡방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넵. 자, 그래. 이건 지금 해줄게. 이거는 쿨합니다. 소 쿨. 그래. 지금 이건 해줄게. 넵. 이렇게 대답하면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한 업무 지시도 할 기세예요. 사실. 자, 그다음 네. 네. 약간 이런 거죠. 예. 서대리 이거 좀 해줄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잊었다 깜빡했다는 느낌이 들죠. 자. 잘 안 뜯어집니다. 자, 이건 내가 실수했으니까 빨리 해줄게. 진짜 빨리. 진짜 미안. 약간 이거는 I'm sorry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우리야. 아세. 예. 야, 카카오톡이나 만약에 보고 중에 네. 이건 바로 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야, 네, 점점, 물결. 뭐, 이거, 웃음. 이모티콘도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별 의미 없고, 휴먼 아재체예요. 자, 휴먼 아재체가 뭐냐. 이 점점점 3개 이상, 물결 2개 이상, 이 웃음, 이거 들어가면 본인이 아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휴먼 아재체. 우리가 흔히 쓰는 휴먼 명조체 아니고요. 휴먼 아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처장님들 앞으로 카톡 쓰실 때요. 점점은 2개만 쓰시고 절대 점점, 물결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쓰세요. 따로따로. 자, 점점, 물결. 그리고 이 웃음 표시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것도 아재 이모티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톡 이모티콘 써주면 좀 더 그 직원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휴먼 아재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약간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사규정 시행색치 별표에 보면은 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직원 낼 때 쓰는 폰트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휴먼 아재체가 아니라 휴먼 굴림체예요. 사람을 겁나게 굴려댔으니까 휴먼 굴림체로 사직원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막간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 네 의미를 보시고요. 항상 업무 지시나 이렇게 보고할 때 이런 의미. 네. 약간 이런 의미를, 이런 뉘앙스가 나왔다 싶으면은 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은 뭐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뭐 다른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거 전혀 서로 무관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유, 봉산 씨가 이렇게 청렴을 저해하는 문제 중에 또 언어 폭력 있죠, 그죠? 칼로 베인 거는 뭐 연고 바르고 좀 지나면 낫는다지만 한번 가슴에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말의 상처를 주는 것, 이 내부 결속과 청렴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아서 솔직한 시간, 우리 부장님 이상 손 들어보세요. 서상호 부장님하고 지사장님하고 팀장님도 부장님 이상이시니까 부장님 이상은 내가 돌이켜보니 이런 말로 말에 상처를 준 것 같다. 우리 직원들한테, 혹은 개인 직원한테. 뭐 너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투로 말한 것이 상처를 준 것 같다라고 반성을 하는 시간. 그리고 차장님 이하분들은 저 이런 말 들었는데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이런 유의 누구라고 안 밝히셔도 됩니다. 한 가지 우리 한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딸애가 작년 3월에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예. 올 6월 말부로 사직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선배 간호사들의 어떤 언어 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효주쌤, 머리는 뭐 때문에 달고 다녀요? 머리 길러 염색하려고? 생각이라는 걸 도대체 하기는 해요? 학교에서 그따위로 배웠어요? 동생 같으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네. 흘린 일 다 주워 담을 때까지 퇴근할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데요. 간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대 근무인데 매일매일 15시간 이상을 지난 16개월 동안 했습니다. 딸애가 하는 말이, 아유.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할 것 같다. 그리고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가 30년 차 간호사인데 아, 그러시군요. 엄마 정도의 고수는 아니지만 요즘 링거 바늘 던지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가 빠지면 병동이 좀 힘들다네요. 그래요. 엿 먹으라고 때려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데 실실 웃으시면서 지금 저는 짜일 좀 속이 많이 상하는데 그렇게 근데 안 하면 속상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지역남원서는 이 정도는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런 건 없고요. 그 말로 갑질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간호사계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너무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인격적으로 모멸감 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질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일상화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해보자는 의미로 토크쇼를 하는데 또 부장님, 네, 개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했던 거보다 이제 들은 거 이제 그런 게 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뭔가 혼날 때 사실은 혼내시는 분도 이제 그 상황은 사실은 뭐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차분차분 말씀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확 하면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건 좀 수양을 뭐 쌓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 혼낼 때 이게 사실은 회사에서 이게 업무를 가르치는 건지 그 사람을 뭐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낼 때도 갑자기 그냥 정말 반말 그냥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도 굉장히 상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반말로 이제 막 한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정선 감정이나 이제 이 그냥 업무 딱 요 팩트만 얘기하면 될 건데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감정을 실어서 다른 편견 뭐 그렇죠. 예, 있죠. 그리고 지역, 학연, 혈연 뭐 예, 여자, 남자부터 해서 그렇죠. 그리고 붙여가면서. 여자들 때 이제 애기 엄마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뭐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거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계희 팀장님이 이제 부하 직원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아직 안 한 걸로. 네,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명주 씨나 봉산 씨는 어떠세요? 봉산 씨는 워낙 저는 뭐 후배를 밑에 둔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근무하면서 사실 제가 언어 폭력을 뭐 한 적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저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그 언어 폭력이 뭐 쌍욕 이런 것만이 꼭 언어 폭력은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칭찬보다는 약간 혼내고 시작하는 게 그게 약간 언어 폭력이라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고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서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뭐 고생했다. 야, 진짜 고생했다. 근데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요. 야, 이렇게 못하냐?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거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고생했다 이거 하면 이미 기분 다 나빠진 상태에서 고생했다 들어도 어차피 이미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그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넘어가는 것과 아니면은 야,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의 말로 상처를 준 후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뉘앙스가 많이 다르고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진짜 내용물 콘텐츠 결과물이 너무 형편없을 때는 저는 형편없게 갖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가져오면 분명히 지적은 해야 돼요.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는 그죠? 그게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안 같은 거 혹은 제3의 방법 혹은 이렇게 따끔하면서도 너무 기분 나쁘진 않게 그러나 잘해보자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김부원 지사장님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걸 표현했더니 그쪽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도 참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잘 지적한 것 같다.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갖고 오거나 어제까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납부한다고 갖고 오거나 이럴 때는 화가 많이 나죠. 네,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절하게 멘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조직의 기율을 잡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가 있는데요. 보고서는 직원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자기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보고서가 되는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아주 그 면밀하게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할 때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주 보고서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거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러면 듣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네요. 예, 속 시원하고. 기분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약이 저기 환자가 낫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그 직원들은 이걸 진짜 잔소리로 듣는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애증이 아니라 애정이라고 좀 받아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저는 아까 좋았던 PD 중에 정렬 씨 이거는 이것만 보완하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어필할 것 같아.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지적은 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사실 상사도 크게 보면 그 조직 부서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잘못 나가면 자기도 욕하는 것 같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적질하는 건지 화가 날 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임원들이 가져가고 회의하실 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때. 저는 천성적으로 뭐 신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고 또 저도 몇 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부부관계에서는 특히 마음 편하게 대한 사람에게 편하게 얘기했다가 네. 대로 줬다가 말로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사실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 보면 대부분이 진지하고 오늘 여기 다 진지하잖아. 내가 웃겨야 되잖아 여기서. 그래서 그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고 안 웃겨요. 안 웃기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색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그릇이기 때문에 뭐든지 얘기하고 뭐든지 제안하고 뭐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네. 생방도 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뒤끝 그런 없으신 부분에서, 거죠? 뒤끝 없어요. 예. 있어 뒤끝. 뭐 있어 또. 자, 제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홍보대사인 제가 증인을 할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건의사항 내지는 하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사장님은 그걸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분들은 그거죠. 뭔가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곳에서 긴가민가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늘 뭐 청렴과도 연결되고 소통과도 연결되고 조직 문화랑도 연결되는 게 바로 회식인데 대한민국에 아마 황 사장님 한참 뭐 운동하시고 당직하실 때는 주거니 받거니 막 1, 2, 3차 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사장님. 네, 그렇죠. 네, 1차에서 간단히 끝내고 그다음에 폭탄주 뭐 못 먹는데도 자꾸 막 강요하고 우리 남방공사는 그런 건 없죠. 제가 와서 나는 사실 저도 뭐 회식을 막 폭탄주를 내가 제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그러기는 한데 의외로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요새 설문지 같은 거 보고 놀란 게 네. 갑자기 회식하자 그러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하면 사실 개인 약속도 있고 그래서 저녁.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마디씩 이런 회식 문화는 나빴어. 꼭 남방공사가 아니더라도 각종 모임들도 있잖아요. 그걸 간단히 말씀하시고 또 다른 라운드로는 이런 회식 문화 내지는 이런 건 어떨까요? 이제 한 가지 예로 요즘에는 직원이나 부처에서 이렇게 좋은 영화관이나 콘서트를 빌려서 간단히 패스트푸드 햄버거 먹고 끝나고 차 한잔하고 가고 굉장히 건전하고 사실 문화예술을 조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 이런 것도 한 가지 안이 있는데 꼭 뭐 안 떠오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명주 씨부터. 이런 건 참 나빴어요. 회식 문화 중에. 저는 제가 그냥 가만히 절 둬도 알아서 잘 마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탄주 같은 거를 강권하시는 분들이 간혹
좀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 페이스대로 좀 먹고 싶은데 그렇지. 페이스를 유지하고 싶은데. 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렇게 먹으면 훅 취하니까 그럼 다음 날 이제 그 즐거웠던 자리가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불상사가 지금 과거형이라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으신 것 지금은 같고. 안 그럽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런 거. 김부원 지사장님. 저도 뭐 지금이나 옛날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밥 먹자, 저녁 먹자 그러면 싫었죠. 지금도 다 싫어하고요. 갑자기 밥 먹자 그래도 싫어하지만 언제 밥 먹을까 날 잡아봐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부담되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낮에 보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보는 건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오. 저도 같이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안 사주겠다는 얘기는 같이 식사를 잘 안 하는데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세종지사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지사에서 이제 회식을 보통 하자고 얘기를 하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직원들이 장소를 잡는 걸 걱정해요. 어디가 마음에 드실까 뭐.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 한 20-30명이 들어가게 되면 장소를 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그 저기 번화가에 내려서 그냥 고개 들어서 저기 그때 그냥 즉석으로. 좋은데 들어가자 이렇게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고요. 근데 이제 술 먹을 때 이렇게 술잔을 막 돌려요. 그 저는 술잔을 안 돌렸으면 좋겠다. 그럼 직원이 계속 술잔을 돌리자 그러면 네 잔을 네가 돌려라. 그 지가 이렇게 돌려요. 술잔을 돌려라? 네, 지가 돌려. 뭔가 특이한 아재 개그가 있으셔. 아주 특이하셔. 저도 단테의 신곡을 꼭 읽겠습니다. 서봉산들이님 어떠세요? 그다음 그 하나 더 얘기할 게 갑자기 있는데. 마지막에 말문이 트였어. 근데 2차 가자는데 저는 이제 저는 보통 1차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이 좀 되면 2차를 가자는 직원이 있어요. 아, 직원이 먼저.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있으면은 이제 술김에 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직원하고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술을 먹다 보면 까먹어서 그 직원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으면 이렇게 약간 가잖아요. 블랙아웃 상태가 되면 네. 그 직원이 누군지 몰라서 그게 문제인 거는 같더라고요. 진짜 2차는 안 가려고 합니다. 진짜 문제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치유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산 씨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잔도 많이 돌렸거든요. 같이 근무하면서 많이 돌렸습니다. 배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배움을 많이 받았고 저는 회식 자리에서 사실 그렇게 나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체가 술을 뭐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불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생각나는 거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요즘 그 의리주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주? 예, 의리주. 그 뭐 대접이나 아니면 뭐 500cc 잔에다가 이렇게 술을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시는 그 옛날 건데. 그 문화를 제가 겪은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때가 좀 괴로웠던 것 같긴 해요. 괴로운 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김시혜 차장님. 저는 뭐 술을 잘 못해서 회식을 뭐 이렇게 술을 과자랑 드시나요? 예? 과자랑 드시나요? 이미지가 글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 중에 하나는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게 이제 회식의 공간을 되게 내가 사무실에서는 모질게 했으니까 가서는 좀 풀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회식류가 많은데 별로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풀어줘야 될 게 있으면 저는 사무실에서 풀어야 되고 회식은 늘 좀 행복하고 즐겁고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가서 사무실에서는 혼나고 가서는 내가 혼난 건 사실은 다 널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얘기를 듣는 거는 별로 양쪽의 공간에서 다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예. 문화긴 합니다. 뒤끝으로 몰고 가는 회식 하지 말자. 네, 그러시고. 그 2019년 6월 기준으로 회식 저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지난 2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왔는데요. 그제막에 저녁에 족발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도 저랑 회식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하신 거예요? 일단 모릅니다. 이게 일단 족발 먹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처장님도 다른 부장님들하고 저녁에 회식을 간간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실장님 왕따. 혹시 왕따를 당하시나요? 실장님 왕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회식의 문제가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호 부장님의 이 블랙아웃, 필름 끊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그 전에 멈추셔야 참석해 돼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부르더라고요. 왜 안 부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음에 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끊기지 않을 때까지만 잘 위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님은 저는 작년에 이거 다 같은 얘기를 저긴데
저희 동반에서 그 119 회식이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119, 예.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술을 1차에서 9시까지. 예. 좋네요, 119. 예, 그래서 그 119 회식. 사실은 회식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순기능이 많거든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못했던 얘기도 하고. 예, 직원들 간에 분명히 필요하고, 술이 빠져도 되고 하는데 일단 모임 장소는 분명히 모임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너무 갑자기 한다던가 그 안에서 뭐 장소 정하는 거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 장소 정하는 것도 또 이제 다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해놓고 다 정해서 가면은 딴 데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네. 뭐 있는데 그걸 다 요약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119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회식을 하면 그 너무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럼요. 조직이 이렇게 있는 한은 사무실에서 소통하는 것과 또 밖에서 예. 뭐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식구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다음에 식구가 우리 직장 동료 직원들이니까 특히 우리 남방공사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조금 더 소통하고 투명하고 또 우리 다음에는 내부 청렴도 조사했을 때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마지막 총평 삼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차례로 이렇게 한번 돌고 사장님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혜 차장님. 네. 예,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이렇게 떠올려 보면 소통하는 거, 세대 간의 소통, 뭐 다양한 소통이 있지만 소통에 대해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대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책을 2권 준비했는데 하나는 사장님께 선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이거는 좀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일본인 히노 에이타로라는 사람이 지은 거고요. 제목은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라는 책입니다. 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주세요. 읽을 수 있는 거라서 꼭 한번 건네주시고. 저기 막내인 저기 소봉산 대리를 위해서는 이제 한전 KPS 출신의 김동근 씨라는 분이 지은 직딩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목차만 봐도 좀 딱 알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생각을. 존댓말 제대로 쓰기, 슬리퍼 신은 채 돌아다니지 않기, 뭐 이런 직장 예절에 나온 책입니다. 직딩의 정석. 네, 잘 읽어보실 것 같고.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자, 서 부장님. 네. 저는 우리 한난이 기본적으로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2년 동안 지역남방에서 근무하면서 청렴에 반하는 사례를 직접 제가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그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청렴에 반하는 사례들을 뭐 들은 적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무개념 일탈인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그냥 카드라 통신만으로 우리 회사가 마치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예단하기보다는 청렴하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주변의 비청렴을 좀 동화시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다들 청렴하지 않은데 나만 청렴하면 손해보네? 뭐 이것보다는 다들 청렴한데 나만 청렴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순기능을 조금씩 확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마지막이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좋았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네, 김계희 팀장님. 네, 저는 그 성별이 다르든 직급이 다르든 모든 사람은 똑같은 보편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란 말을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청렴이나 모든 사회생활에 그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모든 오해도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역지사지하는 그 생각과 행동으로 좀 생활을 해보자라고 결론을 역지사지 내리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서대리님. 저는 역시 오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렇게 얘기들과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때까지의 과거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제 미래 앞날도 다시 한번 좀 내다보게 되는 기회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계기로 제가 후배 직원들도 이제 좀 있고요. 선배 직원들도 아직 많지만 그 중간에서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소통에 앞장서고 그리고 청렴한 그런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이란 말 좋습니다. 네, 모범.
네.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하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소통의 그런 방법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좀 존중해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 사실 그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거 외에는 진리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소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지 씨. 네. 저는 여기 초대를 받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청렴이라는 게 되게 옆자리 구호처럼 느껴지잖아요. 항상 옆에 있지만 잘 뭔지 모르겠고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막상 돌아보고 돌이켜보니까 또 저도 변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당장 종이장처럼 딱 뒤집어서 당장 막 100점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조직이 이렇게 변해가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조직은 변했는데 난 하나도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 주가 청렴 주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주변을 돌아보고 좀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황창하 사장님의 총평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봉산 씨가 삼행시를 재밌게 져서 저는 재미를 쏙 빼고 진정성과 감동을 담아서 제 선배님인 황창하 대표에게 삼행시를 띄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죠. 황혼을 바라보며 차 한잔 하고 싶은 남자. 창의력의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 황창하 사장님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정말 재밌게 얘기 나눴고, 또 평소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는 제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어울리려고 여기 우리 북카페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차 한잔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러면 차 마시던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습관이 그래, 사실은. 그 다음에 담배 한 대 피는데 가서 흡연실 가면 갑자기 다 끄고 가버리고 저 혼자 쓸쓸하게. 전화하세요, 사장님.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같이 태우세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좀 과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당히 좀 조직 문화 자체가 경직되고 좀 이렇게 수직적이고 이런 좀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크게 예외적인 건 아니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조직 문화가 바뀌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사실은 특히 내부 등급 문제 같은 경우도 조그만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잘 나서지 못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저희 주식 사십시오.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 있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회식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제가 회식하자는 얘기를 별로 좀 안 합니다. 싫어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회식하는데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불러. 그래서 좀 어울릴 수 있게 가끔 재미있는 자리 있으면 저도 언제든지 신발 들고 뛰어갈 수 있으니까. 황창하 신발을 들고. 네. 저도 같이 갈 테니까 전화 좀 주세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가급적 여러분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처럼 생각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네. 생방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키실 걸로 믿고. 그때 출발하면 더 본인 능력도 커질 것이고, 영어가 되시면 나에게 테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저희 콘서트를 마련해주십니다. 왜 그러세요? 이따가 세대모사 생각해보고. 반가워요, 공주장.